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구석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우빈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주 새로운 내용과 몇 가지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됐는지 대략 결정됐습니다. 약 35조 원가량 되는 역대 최대 추경안이 마련되었는데요. 가장 메인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서는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죠. 원래 버팀목 자금인가 그랬는데 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듭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급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분들 사연 들어보면 이유도 좀 애매하고 답변도 잘 들을 수 없었다고 소상공인 분들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랬는지 이번에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바뀌었는데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이름 하나는 정말 이 희망회복자금의 실질은 이겁니다. 이번 연초부터 소상공인분들 최대 관심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나오는 소급 적용 부분이었잖아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을 정부가 소급해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 법안 그저께 통과된 거 알고 계셨나요? 국회에서 갑자기 상정이 돼서 여당 국회의원만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고요.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의 성격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소급 적용은 못 해주고 희망회복자금 이번 8월까지 지급을 받으시게 될 텐데 이걸 받게 되면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 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하는 마지막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이 되면 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백신 맞고 거리두기 완화하는 이 시점에서 심의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해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난 4차에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됐지만 어쨌든 이번 5차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기존 4차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 지원 유형도 최대 24가지로 세분화해서 최대 금액도 지난번 500만원보다 훨씬 높아진 최대 한 1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한 지급 대상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중에 추후에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카드 캐시백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까지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형태가 카드 캐시백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2분기 대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포인트로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캐시백 재난지원금 몇 푼 받자고 카드 덮어놓고 쓰게 되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제 방송을 아무래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가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지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소득 기준 상위 20%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신용카드 캐시백이 적용되고요. 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에게는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혹은 지난번처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이 됩니다. 소득 상위 20% 사람들을 캐시백 형태로 그냥 남겨둔 것도 결국 이 사람들은 소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드 많이 써라, 카드 많이 쓰면 포인트로 보상해 줄게, 약간 이런 미끼 상품 같은 건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차량 구입비 이런 금액은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제외시키면 카드 포인트 받겠다고 상위 소득 20%인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구입을 안 하고 포인트 받겠다고
전통시장에서 고기를 살까요? 전통시장에 가서 야채를 살까요? 솔직히 저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용처나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면 그나마 소득 상위 20%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캐시백에 편성된 예산도 그냥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새로 나온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제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크게 바뀐 내용은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어 하셔서 급하게 만든 영상이고요.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왔고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반반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분명히 소비 진작 효과,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1차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기의 일정 부분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하면서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선거와 맞물린 적도 있고요. 지급 규모에 의해서 갈등이 조장되고 몇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유지하기엔 이미 소상공인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른 듯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협조적인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가게 문 닫으라고 하면 바로 문 닫는 착한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K방역이라는 게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백신 물량은 없고 백신의 다양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 K방역의 결과가 과연 성공한 것인가? 빽빽한 지하철과 빽빽한 버스 안의 상황은 코로나 시작과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7월 1일 예정되었던 거리두기 완화, 시행 불과 반나절을 앞두고 다시 일주일 연장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우빈이는 언제까지 학교에 제대로 등교할 수 있는가?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